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서초진흥아파트 정비계획이 이제 수정 가결됐어요. 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9월 달에 그 블로그에는 정비계획 정리를 해놨었는데 영상으로는 찍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로 이제 종상향을 하고 용적률은 이제 372세대고 신축 세대수 857세대, 공공주택은 이제 94대로 4세대로 계획을 했답니다. 이렇게 준주거로 했으면 400%는 왜 안 됐지? 이런 이제 의문도 좀 가지셔야죠. 자, 그 정비 계획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습 침수 구역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강남 일대가 침수돼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 저류조를 2만 톤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하고 사회복지 시설도 이제 설치한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변에 이제 산책길하고 서초대로변에 이제 저층부를 이제 포켓 광장 공장 공간을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보행로를 연결해서 이제 학교 통학로를 이제 조성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업 대상지는 이제 강남역 기준으로 이제 왼쪽 편에 있고요. 자, 1차 역세권과 이제 2차 역세권 요 보면은 이제 2차 역세권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중이고 이걸 이제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게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일중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중 왼편으로 이제 공원이 있는데 공원 밑에다가 이제 저류조를 이제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변 이제 옆에 이제 완충 녹지를 이제 설치한다라고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기존에 이제 동일 평형으로 이제 분양 신청하게 되면 이제 분담금이 이제 얼마가 나올까? 이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 부동산 시세는 32평이 25억 9천, 그다음에 뭐 26억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7월하고 이제 8월 달에 7월 달에는 21억대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고 8월 달에 뭐 23억 6천 거래된 사례가 있고 호가가 대충 뭐 한 3억 정도 이렇게 오른 상태로 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서일중학교 위쪽으로 보면 서초 푸르지오 썬밋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907세대니까 서초 진흥 아파트하고 세대수도 비슷하고 17년에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용 84가 현재 30억에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돼 있다. 그리고 7월하고 8월에 거의 29억 뭐 31억 그러니까 30억 언저리로 이제 실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세대 수는 615세대고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6.3평이다. 3종을 준주거로 이제 종상향을 하게 되고 32평의 대지 지분이 13.36평이고 42평이 17.49평 52평이 21.27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음마 아파트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6.4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종상향을 하지 않았다면 서초진흥과 이제 음마 아파트의 사업성은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초진흥 아파트는 이제 준주거로 이제 종상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좀 봅시다. 아까도 봤듯이 여기 보시면 이제 기정 밑에가 이제 변경인데 이제 서울중학교 왼쪽 편으로 이제 공원 있고 뭐 방수 시설 이게 아까 그 저류조 얘기하는 거고 이제 완충 녹지 됐고 사회복지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그래서
공람 기간은 언제였냐면 이제 8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했었고요. 지금 서울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에 가서 이제 다시 정비 계획을 검색을 해봤더니 어, 요 이제 그 세부 내역 자료들은 이제 열람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람 기간에 요런 자료들을 공람이 끝나기 전에 어, 저기 뭐 다운을 받든지 이제 캡처를 하든지 해 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보게 되면은 23.6%고요. 공원이 6.2, 완충 녹지가 9.5, 도로가 4.4, 사회복지 시설이 3.5,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획지가 이제 이렇게 76.4%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준주거로 이렇게 종상향을 이제 시켜서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용적률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용적률이 이제 372.17% 이하고요. 최고 층수는 이제 59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857세대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지금 이제 60 이하가 127세대, 60에서 85 이하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로 숫자를 착각을 했는데 가로 안의 숫자는 이제 조합원 및 임대 위의 일반 분양 세대수라고 이게 표시가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일단은 이제 신축 세대 수가 이제 857세대고 60 이하가 127세대, 60 초과 85 이하가 333세대, 334세대, 85 초과가 396세대로 46.2%를 차지해요. 요게 이제 1대1 재건축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종전주택의 합보다 작거나 30% 범위에서 확대해서 건설하고 조합원 위에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요 일반 분양 물량은 이제 8호 이하로 이제 건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8호 이하 규모 주택을 60% 이상 설치 규정을 적용을 이제 배제한다. 요게 이제 1대1 재건축 규정입니다.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857세대를 짓고 이제 임대가 94세대 10.96%, 그리고 요게 토지 등 소유자가 615세대고 일반 분양이 148세대.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24%다. 자, 그래서 종전의 세대 수가 615세대니까 그리고 지금 8호 초과 세대 수를 보게 되면 396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42평과 52평을 합치면 300세대가 되고 그러면 300세대 42평이나 52평은 요거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고 32평 소유자 중에 96세대는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는다. 그리고 여기 60 초과 8호 위에 평형에 보면 74는 없고요. 이제 84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전에 32평 소유자도 무조건 이제 84를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을 보게 되면 16.91%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건축물로 기부 체납하는 게 사회복지시설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다음에 저류조, 여기에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되고, 자, 용적률은 이제 기준이 230이고요. 그리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20% 받아서 230이 된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용적률 50%, 요거 필 여기 선택 이행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50% 추가로 받아서 이제 그 허용 용적률이 이제 28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부 체납한 것들을 여기 이제 공식에 넣어가지고 이제 환산을 했더니 정비계 용적률이 324%고 그러면 이제 법적 상한까지 그 이제 372.117% 이하로 이제 정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324에서 372로 가게 되면 용적률이
8% 정도가 증가하는데 그거의 절반을 공공주택을 짓게 되는데 공공주택은 이제 전용 5구로 94세대를 짓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재건축 순부담을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3종에서 이제 준주거로 종상향을 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순부담률을 보게 되면은 20%예요. 근데 서초 진흥 아파트는 얼마였냐면 자 보시게 되면 16.91%란 말이에요. 서초 진흥이 16.91%. 그러면 자 여의도 시범은 이제 그 순부담을 20%를 하니까 용적률이 이제 얼마로 되냐면 400%를 다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서초 진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순부담이 20%가 안 된단 말이에요. 16.91%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372%. 이 정도밖에 용적률을 이제 못 찾아 먹는다. 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기부 체납하는 게 문화시설, 그 단지 외하고 단지 내,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있고요. 공공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체보행로. 근데 진흥 아파트를 보게 되면 뭐가 없냐면 어, 여기 보면 어, 공공주택이 빠져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이제 허용 용적률에서 이제 상한 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까지 가게 되면 결국 이제 공공주택을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거를 짓는 데 필요한 데 땅, 그리고 건축물, 아니, 그 땅에 대해서 그 용적률이 이제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초 진흥 아파트는 여기 상한 용적률을 갈 때 공공주택을 짓지 않고 상한에서 법적 상한으로 갈 때 여기 공공주택 24% 짓는 거, 요 94세대 요것만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앞장에서 보면 결국엔 임대 세대 수가 여기가 이제 94세대잖아요. 그래서 10.96%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엔 이제 그 임대를 덜 지은 거죠. 이제 허용 용적률에서 상한 용적률을 갈 때 임대를 안 지었기 때문에 용적률이 이제 372%가 이제 되는 거다. 그러니까 400% 전체를 이제 찾아 먹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추정 분담금을 좀 살펴보면 그 추정 비례율은 73.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한 2조 정도 되고요. 지출이 7,463억, 종전자산이 1조 7,160억 정도 돼요. 자, 그래서 33평의 종전자산은 한 23억 천으로 추정을 했고 비례율이 73.15%니까 권리가가 16억 8,900 된다. 그리고 43평은 29억 6천이 이제 간평가고 비례율 곱했더니 권리가가 21억 6,500, 52평은 32억 5천이 간평가고 권리가는 23억 7천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대지지분당 권리가액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그 왜 하냐면 여기에 평당 간평을 얼마 정도 해주는지 좀 계산을 해봤더니 요 나눠 보니까 약 평균 한 1억 2천 정도 땅값을 이제 간평을 했더라.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 지출 항목에 보게 되면 금액이 이제 7,464억입니다. 근데 요총 지출, 총 사업비에서 이제 공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이제 80%란 말이에요. 그래서 5,900, 한 71억 원 정도가 이제 공사비가 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엑셀식에다가 이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7대 이상으로 이제 고급스럽게 지을 거라고 가정하고 용적을 놓고 평당 850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공사비가 이제 5,575억이 나오고요. 평당 900으로 해봤더니 이제 5,902억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전용 8호 초과가 8호 초과가
아까 봤더니 한 뭐 46%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 부가세가 붙는데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이제 10%가 이제 붙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제 플러스 이제 가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이제 공사비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평당 900으로 추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한 850만 원 정도로 추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 서초지능 아파트는 이제 59층으로 이제 짓게 되잖아요. 근데 850으로 이제 59층을 짓는 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이제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담금을 계산을 해보면 33평의 권리가가 이제 아까 16억 8,900이었잖아요. 근데 34평의 조합원 분양가가 19억 9,700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약 한 3억 정도를 이제 분담금으로 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해보면 33평에서 이제 25평 이제 다운사이징 해가는 거죠. 그러면 1억 7,700억 환급을 받고 34평 그대로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한 3억 7백 정도 내야 된다. 43평에서 34평으로 가게 되면 1억 6,800을 환급을 받고 43평을 신청하게 되면 3억 2,300을 이제 분담해야 된다. 그리고 52평에서 43평으로 가면 1억 1,100을 내야 되고 52평으로 가게 되면 4억 8천을 분담금으로 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재건축 부담금하고 이주비 대출 이자는 이제 조합원이 이제 개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33평 같은 경우 어, 간평가가 뭐 23억 정도 됐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이주비를 받는다. 그리고 금리가 한 4.5%고 뭐 예를 들어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4,500에 4년이니까 거의 이자만 1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내야 그러니까 기존 종전에 33평 소유자가 전용 84 34평 분양 신청하게 되면 이주비 이자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거의 분담금은 거의 5억을 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공사비가 여기 서초지능 아파트는 이제 59층으로 신축을 하잖아요. 근데 현재 850만 원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950 혹은 한 1000만 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대충 한 10%?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에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럼 아까 이제 총 공사비가 얼마였냐면 7,400 얼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가 늘어난다 그러면 740억에서 대충 한 15% 늘어나면 한 1,000억 원 정도가 어,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요거를 이제 퉁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용 84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2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일반 분양가는 요것보다 뭐 한 10% 많아야 20%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22억에서 한 23억 요 정도가 되고 주변 시세가 지금 뭐 실거래가 한 30억에 되니까 그러면 대충 한 채당 한 2억 정도, 2억에서 한 3억 정도 분양가를 이제 올리게 되면 여기 일반 분양 수량이 몇 개냐면 아까 보시면 일반 분양 수량이 148개란 말이에요. 148개. 그러면 요거에 이제 148개 이렇게 되면 결국 한 3억 정도 올리면은 얼마예요? 500억이 안 되죠. 그러면 500 대충 약 한 500억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만큼은 결국 조합원이 추가로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주비 금융이자나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이자 요거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도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자, 맨 앞으로 가서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얼마에 올라와 있었냐면 26억 정도의 매물이 올라와 있다. 네이버 부동산에 26억의 매물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전용 84 분양 신청하면 분담금이 3억이고, 그리고 아까 대충 한 2억 정도 이주비 이자 이런 거 내야 되고, 그다음에 중도금 이자도 내야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 부담금 플러스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 부담금. 요것도 음, 추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분양가를 얼마를 인상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 안 낼 가능성보다 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 좀 합산하면 31억 플러스 이제 재건축 부담금에 이제 추가 부담금이 나올 가능성.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초 진흥 아파트 정비 계획을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